네, 안녕하세요. 기계원 곽두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이 추석 기간에 내 지수가 최적화 블로그에서 일반 블로그 아니면 일반 블로그 준체 67에서 준체 23 이렇게 뚝 떨어진 사람들이 꽤나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지수가 하락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는 나는 공정하게 글을 썼는데 왜 내 지수가 하락이 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결론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네이버가 칼춤을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100%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공통된 패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블로거분들을 알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저랑 연결고리가 있는 블로거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블로그를 하나둘씩 뜯어보니까 지수가 유지된 분이 있고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공통된 패턴들을 좀 추출을 해봤어요. 일단 지수 하락된 패턴을 제가 봐보니까 첫 번째, AI 글 절대로 아니에요. 일단 AI 글로 써가지고 저품질로 보낼 수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 블덱스 봐보시면 되시고 누가 제 것도 지수를 봐놨더라고요. 보시면 저는 유지가 되고 있죠. 준체 7로. 그런데 저는 9월 28일 이후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추석이나 명절 기간 때 포스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모르게 매번 추석이나 설, 이 명절 때마다 지수 하락, 저품질, 누락 이런 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네이버에 반복된 연례 행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라는 사람도 항상 많지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이때 쉬어가요. 쉬어가니까 여러분도 그냥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쉬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이버 쇼핑 커넥트 수익이 나옵니다. 이제 100만 원. 이번 달 최근 30일 기준으로 100만 원 넘었고요. 어떻게 하는지 좀 방법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언젠가는 공유 드릴 거고요. 전체 누적 해보면 1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되게 오랜 기간 수익이 없다가 최근 30일에만 100만 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쇼핑 커넥트도 방법이 있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포스팅을 최대한 적게 하고 수익화를 하는 방법도 최근에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완벽하게 공식을 파악하고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방문자는 거의 개박살이 났지만 그럼에도 수익은 가장 좋다. 아이러니하게 뭐 이런 겁니다. 각설하고요. 지금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AI 글을 써가지고 지수 하락이 됐다라고 계속 사람들이 주장을 하길래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소통하는 뭐 최적화 블로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지수가 그대로 유지된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 다 AI로 글 씁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패턴은 AI로 글을 쓰고 탈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탈고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도 제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제발 AI 글 복사해서 딱딱딱 붙여넣어서 바로 발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수 하락된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AI 글을 그냥 돌려 복사 붙여넣기에 탈고를 굉장히 적게 하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사람 냄새가 나는 글을 쓰지 않고 바로 발행을 해버린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일 썸네일의 반복 활용이에요. 특히나 미리 캔버스, 감마 뭐 이런 거 PPT에다가 동일한 패턴을 넣고 그 썸네일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그 안에 글자만 바꿔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썸네일의 반복 활용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과거 영상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썸네일을 다르게 좀 활용하시라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썸네일에 전화번호를 계속해서 박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길 텐데 제가 네이버 공식 문서들을 긁어왔습니다.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패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웬만하면 블로그 글을 쓸 때 이거 조심해서 좀 글을 써주시기 바랄게요. 되게 내가 열심히 키워왔던 블로그가 순식간에 지수 하락이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에 전화번호를 삽입하지 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구구절절하게 남겨드렸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배너, 블로그 글에 중간에 배너를 삽입하면서 전화번호를 반복해서 삽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동일 사진을 반복해서 뭐 삽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카더라 소식으로 동일한 사진인데 이거를 뭐 특정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사진의 정보를 뭐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삽입을 하면은 100% 안전하다. 라는 게 막 떠돌고 있는데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블로그에. 그래서 동일한 사진은 반복 삽입하지 마시고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보여드릴까? 뭐 이런 식으로 이 사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서 복사하고 특정 부분만 뭐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 입혀서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삽입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삽입하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차라리 변형을 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를 저도 사실은 요새는 뭐 엄청나게 안 해요. 저는 전에 쇼핑 커넥트 발사대 정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지수 하락되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영상이라도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일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색 누락 현상이 네이버에서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100%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네이버만 알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누락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2년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오피셜 자료들을 좀 긁어왔어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 저품질로 누락시키는 문서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네이버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문서들을 취득을 했고요. 이것 정보들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이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뭐 네이버 친위대 분들의 발작 버튼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핫한 신규 강의파리 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희 생각도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4일에 터진 블로그 누락 사태는 저희 회사 공식 블로그도 누락을 당했어요. 이 공식 블로그는 사람이 손으로 타이핑을 치고 사진도 직접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I 문서랑은 거리가 멀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판다랭크 들어왔을 때는 별 이상이 없고, 그래 뭐 최저가 점수도 대부분 높았어. 이상이 없었는데도, 그리고 여기 노출이 잘 되던 거였죠. 이 친구들이 싹 다 검색 누락이 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블로거분들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누락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풀로 손 포스팅하고 직접 찍은 사진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싹 다 6월 3일, 6월 4일경에 검색 누락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저품질 가능성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유입 키워드를 좀 봐봤거든요. 제 데이터인데요. 이런 AI 시스템이랑 이상한 뭐 블로그 지수 사이트 이런 데서 계속 저를 긁어가던데 굉장히 짜증이 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검색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6월 3일이나 6월 4일부터 해당 현상을 발생을 했고, 그 이전 글들은 정상 노출되고 있었고, 지금 시점 6월 5일 시점으로 다 복구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해프닝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런 현상이 네이버 블로그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품질이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추석이나 설날 이때는 거의 정례 행사로 막 검색 누락 사태가 터지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로직을 바꿀 때 뭐 특정한 사항을 뭐 조건값을 넣겠죠. 수학적 공식을 바꿀 때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검열 조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그 터진 시점이 미묘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하루 지나선가 바로 이 검색 누락 사태가 터졌으니까요. 무언가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이해를 못하겠는 게 홈판에 있는 뭐 극좌 극우 성향의 글들이 있어요. 뭐 이찍 일찍 이러면서 굉장히 저급스러운 말을 네이버 블로그에 쭉 뿌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홈판에 노출이 되고 이번에 심지어 검색 누락도 겪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블로거한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극좌 성향의 블로그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욕설 비슷하게 써요. 그리고 글자 수도 100자 미만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포스팅, 20포스팅, 뭐 사진만 2개 불펌해서 붙이던가 이런데도 방문자가 1만 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네이버가 지금 뭔가 조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의 글들이 정확히 로직을 지키고 글자 수도 충분하고 사진도 충분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홈판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아니더라도 검색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글은 퀄리티가 떨어져도, 즉 글자 수가 적거나 뭐 사진이 거의 없거나 이럼에도 띄워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저는 캐치했고요. 이러한 식으로 글을 써야 되나봐요. 뭐 어그로성 글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이제 갈등을 부추기는 글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스포츠 같은 걸로 뭐 어떤 선수가 좋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경제에서는 누군 부자고 누군 거지예요. 집값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정치에서는 극좌가 최고예요, 극우가 최고예요. 이렇게 서로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기 하는 글이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검색 반영 요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검색 누락이 됐다. 그런데 내가 문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그러니까 불법적인 글도 아니고 외부 링크 난사하지도 않았고 평소 쓰던 대로 썼는데 갑자기 검색통 누락이 됐네? 그러면은 검색 반영부터 그냥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통합 검색 고객센터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네이버 검색 고객센터 요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검색 문의하기 및 장애 오류 해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검색 반영 요청하기가 뜹니다. 그러면은 요 기타 컨텐츠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블로그 게시글 노출 안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블로그 게시글 노출 안내죠. 검색 누락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거 확인해 보세요 라고 네이버가 말하는 거겠죠. 게시물 등록이나 수정 후 24시간 지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노출 기준에 맞는 게시물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 제한 대상 내용은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 문서들을 봐보면은 네이버 이용자들한테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검색 결과를 제한하고 있다. 즉 검색 누락, 비노출, 저품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블로그와 게시물은 저품질로 날려버릴 거야, 검색 누락 시켜버릴 거야 라는 건데요. 그 문서가 뭐냐면 뭐 이런 거거든요.
불법적인 내용 및 혐오감 유발. 저는 여기서 혐오감 유발이 굉장히 민감한 단어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정 세력을 지나치게 비판하면은 저품질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극우인지 극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특정 세력을 욕하는 블로거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싸우자, 들어와봐 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글을 계속 난사하시는데 이 사람은 방문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요새 들긴 하고요. 그리고 성인, 음란성 내용 포함한 경우 이건 당연히 검색 누락이겠죠. 그리고 스팸성 콘텐츠 이게 위험한데요. 제 생각은 특정 A라는 회사 홍보글을 계속 쓰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무법인 이렇게 최저가 블로그들 많이 날라갔잖아요. 최저가 카페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문직 분들이나 뭐 공인중개사, 뭐 최저가 블로그를 가지시는 전문직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해서 홍보성 글만 쓰지 마시고요. 관련된 정보성 글 있잖아요. 뭐 인사노무라면은 인사노무 관련 법이나 이슈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쓰면서 선생님네 회사 법인을 홍보하는 글도 같이 섞어서 쓰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나 검색 결과 품질 저하를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한 글도 나락으로 보낼 거야 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네이버가 잡는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챗GPT로 하루에 10호, 20호 하는 사람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은 기계적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포스팅이 되도록 기계적인 코딩을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포함한 경우, 그래서 제가 맨날 대표님들이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 010 번호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그리고 02 번호 이런 것들을 블로그 포스팅에 매번 삽입하지 마시라. 차라리 톡톡을 연결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계속 노출하는 경우에 네이버에서 검색 누락을 시킨다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포함한 글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적인 정보, 뭐 불법 행위에 관련된 글이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생명, 성, 금전 관련 범죄, 대포폰, 짝퉁 물건 등 불법 제품 판매하지 마라는 거고요. 해킹 정보 공유, 그리고 현금 게임, 경마 게임 등의 불법 사이트 홍보 등도 다수의 이용자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협찬 들어왔을 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쓰다가 나락가신 최적 인플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시면 되시고 성인 음란성 내용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낚시질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다 낚시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로거들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은 이러한 공지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개인정보 여기 보이시죠? 휴대전화 번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웬만하면 삽입하지 마시라. 뭐 한두 번은 상관없겠지만 대표 글이나 이런데 나머지는 뭐 네이버 톡톡 이런 거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누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말하는 거는 게시글 제목이나 게시글에 포함된 문장 같은 거 다양한 검색어를 검색해봐. 그래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거 다 안 나왔어? 그럼 너 누락 맞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제목 전체를 그냥 긁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락이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들을 쓰면은 누락이나 저품질을 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링크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누락 당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누락 검색 복구 한번 요청해 보세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신청을 했고 이거와 관련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복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초보자분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색 알고리즘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네이버를 되게 오랫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온라인 셀러를 특히 오래 하면서 네이버라는 회사를 많이 접했는데 네이버라는 회사는 수학적 공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고요. 스마트 스토어, 카페, 지식인 다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가 정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 기준들을 얼마나 많이 충족시키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 결과값이 정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규칙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션을 마련했고요. 블로그 준최 뭐 3, 4 이렇게 되시는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레벨 있는 블로거 분들은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네이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들 말하기를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과 랭킹 로직이 뭐 함수로 계산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본인들 입맛대로 계속해서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 노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뭐 작가가 글을 쓰더라도 이게 상위 노출돼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노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UCG 검색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직접 체험하고 진심으로 공유한 경험, 의견, 리뷰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 통해서 프롬프트 줄 때 항상 경험성 글을 써라라고 명령을 하는 게 이게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니까 그래요. 반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 번 하면 상관없어요. 두 번 해도 상관없어요. 세 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한다 그러면은 특정 페널티가 쌓이는 구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저품질로 가는 게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하면 저품질에 빠져요. 이런 거는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가성 후기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자주 써도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체험단을 돌리시는 분들한테도 정보성 글 쓰시라. 챗GPT를 돌리던 제미나이를 돌리든 가끔씩은 이러한 정보성 글을 써줘야지 항상 놀고 먹는 거 쓰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 블로거 얘기죠. 뭐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좀 방어막이 쌓여져 있어요. 분명히. 일반 블로그가 뭐 100이라는 잘못을 했을 때 저품질에 간다면 뭐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뭐 1000이라는 잘못을 해야 저품질이나 검색 누락 현상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플루언서나 최적화 분들 혹은 피드메이커의 좀 더 높은 수학적 가중치, 뭐 어드밴티지죠. 이점을 적용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일반 블로거 분들은 지나치게 협찬글만 쓰지 마시고 가끔씩 정보성 글도 꼭 쓰시라. 그래야 지수도 올라간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체험단 참여를 위해 일명 최적화 블로그 테스트에 참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게 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특정 회사에서 뭐 포스팅 써주세요. 한 건당 2만원 3만원 줄게요. 쭉 뿌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는 원고나 사진 같은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글을 쓰면은 다른 블로그도 그렇게 썼겠죠. 그럼 퍼센트 중복 문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좀 더 좋은 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네이버의 직접 담당자들이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즉, 뭐 피드메이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블로그인가 이달의 블로그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직접 보고 체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요번에 아쉬운 게 홈판에 알고리즘 타서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나락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조회수 뭐 5만, 10만 이러시던 분들이 조회수 1천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피드메이커라고 있어요. 요 피드메이커 친구들은 그나마 굳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이버의 담당자들이 손을 탔다. 알고리즘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이렇게 저는 강하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성공하려면 결국 네이버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저는 네이버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로 수익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락 보내는 문서가 있어요. 네이버가 말하기를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되던 랭킹 알고리즘을 제대로 적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나락 보내겠다라고 19년도부터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25년이잖아요. 거의 6년이 지났는데 크게 뭐가 업데이트된지 잘 모르겠어요. 점점 더 홍보성 글이나 이제 검색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글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의 문제라고 보면은 홈피드 문제긴 해요. 클립 같은 거. 이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지. 뭐 제가 보는 거랑 미국인인 저희 와이프가 보는 거랑 우리 엄마가 보는 거랑 다 유사한 글들이 홈판에 노출되고 그 블로거가 뭐 한 달에 3천만 원, 2천만 원 가져가. 이런 구조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기회와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카르텔이죠. 기존에 있던 기득권 카르텔, 즉 최적 인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이게 아직까지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나도 이런 기득권 카르텔 들어가고 싶어. 나도 최적 인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확률 자체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롭게 무언가 부업을 하려면은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인스타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뭐 아까랑 똑같아요. 기계 생성 그리고 이제 본문 내 숨겨진 키워드가 삽입된 문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강남역 맛집이 키워드예요. 근데 요거를 과거에는 강남역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본문 안에 뭐 10번, 20번, 30번 있어. 그러면은 상위 노출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흰색으로 이제 음영 처리해놓고 강남역 맛집 이렇게 도배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어뷰징 문서로 나락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키워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밸런스 있게 본문에 키워드만 삽입해 주는 것을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의 핵심 로직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과도하게 키워드 반복 입력 이거 나락가니까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뭐 단순 홍보, 비체험 후기, 그리고 불법의 경계, 안마, 마사지 이런 단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계속 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찌라시나 가짜뉴스 유포글의 경우 검색 결과 노출이 보장되기 어려워집니다라고 하는데 가장 이게 제가 불만이거든요. 이제 찌라시를 계속해서 뿌리는 블로거가 있어요. 제가 신고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글 자체에
굉장히 저질스러운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을 벌레에 그렇게 비유한다던가 특정 세력을 뭐 개로 취급을 한다던가 무슨 견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계속 노출되네? 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금세 저품질에 빠질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굉장히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문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죠.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 그리고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이라고 하는데요.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은 중복 문서가 아니다라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글, 이것 또한 저는 독창성이라고 보거든요. 독창적이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솔루션이 기존의 사람들이 주지 않던 새로운 해답이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고 유추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체험한 거, 이건 뭐 짱이죠. 직접 경험한 거, 뭐 이걸 이길 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켜야 될 게 상당히 많긴 한데요. 네이버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문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내가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키울 때 좋아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 싫어하는 거를 배제하면서 꾸준히 키우면은 누구나 저 수준까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최적화나 인플레 안 되더라도 준최 7, 제 수준만 돼도 뭐 나름 협찬받거나 이것저것 음식 좀 먹거나 이거는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유해 문서 다시 짚어드리면 이런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일시정지하시고 캡처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뭐 클로킹, 숨겨놓은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 많이 쓰는 거 네이버가 굉장히 싫어한다. 강제 리다이렉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블로그 글이나 블로그 메인 화면에 특정 사이트로 랜딩되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특정 사이트를 하면은 네이버가 싫어하는 거 쿠팡이나 불법 사이트 이런 데로 랜딩되는 거 URL 삽입하는 건 거의 스스로 죽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 단순히 복사하여 독자적인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문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네이버의 통 누락 이번에 또 검색을 하고 뭐 정책을 한두 개 비공개로 한 다음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검색 반영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죠. 사실 이거 안 해도 살아났을 글일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위에서 말한 좋은 문서 나쁜 문서 네이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칙들 있잖아요. 이게 잘 지켜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네이버는 누구는 잘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굴러왔던 것 같아요. 뭐 최적화, 인플루언서, 피드메이커, 클립 크리에이터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고 이 완장을 채워준 사람 위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 블로거분들은 현타를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홈피드도 조심하셔야 돼요. 홈피드의 어그로송을 계속 쓰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품질이나 지수 하락의 엔딩을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홈판 요새 핫하잖아요. 홈판에 최적화 되게 잘 되던 블로거분들 지금 싹 다 날아갔더라고요. 조회수 뭐 1000, 2000 이렇게 나와요. 몇십만 가던 사람들이. 그런데 피드메이커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 손을 탄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동 작용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네이버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고 내가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공식에 굉장히 강해 그런다면은 구글에 있는 걸 하세요. 블로그 스팟이나 유튜브 같은 거 이거는 나름 정해진 규칙을 잘 준수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만 높게 만들면 평타는 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분명 조회수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관심도가 굉장히 적고 초보 블로거 분들 몇백 명 수준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유튜브는 리워드를 줘요. 뭐 몇만 원은 주거든요. 어쨌든 네이버는 네이버 마음에 드는 글을 써야 되는데 유튜브나 구글에서 운영하는 SNS들은 그래도 알고리즘을 좀 따져주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 돈을 받는 거고 조회수가 떨어지면 돈을 못 받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떠나세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네이버를 억지로 하시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SNS 채널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유튜브고요. 그리고 뭐 발견한 문서가 있는데 이거 2025년 4월 9일 최근이죠. 검색 랭킹 시스템의 개선. 어쨌든 무언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A/B 테스트를 계속한다고 해요. A/B 테스트는 뭐 A라는 조건값을 주고요. B라는 조건값을 주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해서 네이버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는데 특정 검색자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노출이 되고 그 사람의 일 방문자가 몇만이 되는 거 가능하더라.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했을 텐데 이런 현상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뭐 글자 수 맞추고 사진 무조건 맞추고 이렇게 써야만 상위 노출이 되는 시대 이건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문서가 검색 노출 기준이에요. 즉 상위 노출이 잘 되는 글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판단하셔가지고 글을 쓸 때 반영을 해보시고 특히나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을 챗GPT나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글들 네이버 공식 블로그 이런 데서 다 긁어온 글인데 이걸 싹 한번 긁어가지고 네이버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챗GPT로 뭐 키워드 같은 거 명령을 주고요. 그럼 상당히 퀄리티 있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나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네이버 검색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전업 블로거 분들이 최신성 데이터를 막 쓰시잖아요. 이거를 부업 블로그가 사실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블로그에 미치지 않고서야 글의 퀄리티를 지나치게 따져서 글을 쓰는 블로거보다 최신성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원본 문서 우선 반영, 독창적인 글 먼저 쓰는 사람 위너, 이거 베끼면 너 루저 이거죠.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놓고 네이버가 순위 결정 시스템이란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꼭 네이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위 노출이 정해지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검색 의도에 맞는 연관도가 높은 정보를 더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계속 네이버가 홈판을 강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슈성 글, 최신성 글, 기계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잘 써봐라 라고 계속 경고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런 거 읽어봤자 저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이버 홈 화면이나 네이버에 상위 노출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닥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사실 가장 열받았던 게 제가 최근에 6017 버스 글을 썼거든요. 포스팅을. 왜냐면은 6017 공항버스 관련해가지고 저희 장모님 미국에 보내줘야 되는데 네이버에 6017 관련 글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싹 다 AI 문서야.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사진조차 다 AI 문서. 이상한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짜증난다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직접 글을 쓴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네이버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좀 제가 좀 화나는 게 AI를 돌려도 내용을 검증하고 퀄리티 있게 뽑아내서 정말 정보 전달에 부합한 글을 쓰는 블로거가 있고 진짜 리튼이나 이런데 막 긁어와서 대충 미친듯이 로직 맞춰서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냐고. AI 문서라고 퀄리티가 똑같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 어떤 모델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는 AI를 받아들이고 퀄리티 있는 AI 글을 뽑아내는 블로거한테도 분명히 가점을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블로그 저품질 확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저품질이 의심되면은 내 방문자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유의미하게 감소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덱스 검색하면 일반이라고 뜨고요. 이러면 저품질이에요. 그리고 블로그 제목을 전체를 긁어서 검색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누락이 됐다. 저품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이버의 검색 누락, 뭐 상위 노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대전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라는 회사는 절대 AI 문서를 걸러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쓴 포스팅 한 10개나 20개 보시고 어떤 게 AI 문서인지 어떤 게 손으로 쓴 건지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못하실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글을 요새 인공지능이 써주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AI를 활용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제가 뭐 다음이나 다다음 영상증에 제미나이 통해가지고 글 쓰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제 기계적 발행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끼리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포스팅 한다던가 하루에 뭐 100포, 200포, 뭐 1000포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물리적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파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 무한 포스팅, 하루에 100포스팅, 1000포스팅 가능하다. 이거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 이런 거 팔아서 자기들 강의 팔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루에 1000포, 10,000포 뿌리는 사람 나락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쓰지 마세요. 저는 되게 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는 인간이 있으면은 바로 차단하시면 됩니다. 거의 사기꾼일 거예요. 그리고 유사도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사도는 뭐 이런 거죠. 뭐 21대 대통령이 뭐 누구다 이러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사도를 판단하진 않을 것 같고요. 검은 사과가 있어. 근데 그 안에 뱀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내 오른쪽 혀를 깨물었어. 이런 독창적인 문서를 누군가 똑같이 썼다. 이거는 유사 문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사 문서 필터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행 속도나 수정 여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다포스팅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5분이나 10분마다 계속 글을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한 1년 전에 썼던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뭐 제미나이, 뭐 리튼 이런 데서 발췌한 정보를 그냥 내가 판단해서 참고만 해서 다 손으로 포스팅했던 거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손으로 쓰면서 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아닌 90점짜리가 앞으로 네이버가 좋아하는 문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글을 쓰는데
단 하나의 문맥적 오류도 없고 정확한 어휘만 써서 글을 쓰겠어요. 뭐 문장도 어느 정도 어색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설픈 글을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썼거든요. 노출 잘 됐고요. 일부러 이렇게 좀 썼거든요. 다양한 회사들은 경험하면서. 그래서 가끔씩 저는 좀 오탈자를 일부러 내주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 읽어보시면은 AI 도움을 받긴 했어요. 제 생각도 집어넣고 제가 탈고를 했지만. 근데 상당히 인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글 쓰는 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게 블로그인 것 같아요. 뭐 어느 SNS 플랫폼이나 똑같겠지만 특히나 더 많이 또 중등 품질의 글을 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네이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현상은 어쨌든 손포스팅, 찐후기 싹 다 공통 누락이 됐었다. 그래서 높은 가능성으로 아까 문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A/B 테스트를 분명히 하고 있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대략적으로 3, 4일이면 누락이 풀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시기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글을 쓰지 말고 뭐 저장해 놨다가 이런 사태가 풀리면은 그때 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새 되게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뭐 많이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답답한 거는 어떻게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뭐 AI 활용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딱 보면 알거든. 챗GPT로 뽑아낸지 아닌지 이미지 같은 거. 여기에 뭐 AI 이미지 활용 아무도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강의 파리들 기승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홈판 파리도 있고 프로그램 파리, 뭐 챗GPT 자동화 파리, 초고속 자동화 이런 거 다 사기니까 듣지 마시라니까. 듣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뭐 진짜인 사람도 있겠죠, 그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의 글을 분석해서 내 생각을 담아서 유사하게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언젠가 성장해요, 블로그는. 그리고 이제 강의파리 플랫폼이 있어요. 뭐 말하긴 좀 그런데 고소당하니까. 얘네들이랑 강의파리가 연계해서 막 인터뷰하잖아요. 이거 뭐 다 협찬 받았고요. 한 달에 얼마 벌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이뤘어요. 여러분들한테만 이거 알려드립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은 수강생들의 성과를 속이거나 과도하게 포장을 해요. 이제 수강생들이 특정 시점에 잘 됐어. 이때의 성과만 가지고 강의를 팔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 블로그 지금 들어가 보면 블로그 드랍하거나 심지어 막 준최 2 저품질 떡락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일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나는 수강생들의 성과를 당당하게 공개해 이러면서 강의를 막 팔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한테도 계속 이런 강의 제안이 와요. 강의 제안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게 막 몇 억의 수익까지 보여줘요. 우리가 이 강의를 런칭해서 팔았는데 5억을 팔았어. 너랑 나랑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너 진짜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는데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저는 자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쪽 시장,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거는 나는 현직이고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는 순간 과도한 후킹을 해야 돼. 썸네일 사기, 초반에 인트로 후킹 사기 이게 나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빡치는 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래픽 공격 받았잖아요. 유튜브에. 이 강의파리 플랫폼들 강의 제안을 어떤 뭐 사이트에서 한 4번인가 5번을 강의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일십을 했는데 교묘하게 그 시기에 트래픽 어뷰징 공격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 강의파리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월 100, 뭐 월 200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못 벌면 너 환불 해줄 거야? 절대 안 해줄 거잖아, 환불. 절대 안 해줄 거 알고 있고 뭐 이상한 시스템 팔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수강생들 막 인증하는데 이 수강생들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아직도 잘 활동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요. 이 사람들도 다 동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강의파리들이 자기 강의 판매하는데 남을 막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뭐 큰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